네, 안녕하세요. 오토독입니다. 오늘 가져온 책은 하워드 막스의 투자에 대한 생각이라는 책입니다. 요즘 시장이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죠. 그럴 때 읽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이라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하워드 막스라는 사람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오크트리 캐피탈이라는 투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부실 채권이라든지 그런 채권에 정크본드에 투자를 많이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35년째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내고 있죠. 그것보다 이 사람이 투자자들한테 한 번씩 보내는 하워드 막스의 메모라는 이메일이 굉장히 또 투자자들한테 많은 도움이 돼서 유명합니다. 워렌 버핏도 그 하워드 막스의 메일이 오면은 가장 먼저 읽는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기도 하죠. 하워드 막스의 투자 철학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초판본이 2011년에 나왔으니까 아주 최근에 나온 책은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오래된 책도 아니죠. 금융위기 이후에 나왔으니까요. 이 책 이후에 또 하워드 막스의 투자와 마켓 사이클이라는 책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그 책이 이 투자에 대한 생각이라는 이 책보다 조금 더 깊이 어떤 막스의 투자 철학 같은 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책도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 책도 제가 영상을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제가 초창기에 만든 영상이라서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그 영상을 한번 반드시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하워드 막스는 자신의 투자 철학을 19개 정도로 이렇게 목차로 만들어서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장은 이 모든 내용들을 그냥 이제 요약 정리한 챕터라서 19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심층적으로 생각하라. 심층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은 남들과는 다르게 생각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투자자들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보다 더 나은 평균 이상의 수익을 내는 게 목표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평균이 아니라 평균 이상의 수익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봤을 때 남들과는 다른 어떤 아이디어, 다른 투자 견해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성적을 낼 수가 있겠죠. 또 그러면서도 더 옳은 판단이 필요합니다. 다르면서도 더 옳은 판단.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갖춰져야지 평균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다는 거죠. 시장 평균 컨센서스가 미국 주식은 하락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사람들과 똑같이 하락에 베팅을 하면은 시장 평균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근데 더 나은 수익률을 얻으려면은 그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을 하면서도 그 사람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옳아야지 더 나은 수익률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시장 컨센서스는 모든 사람들이 미국 주식은 빠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빠지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더 올라갈 수 있을지도 몰라 라고 첫 번째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판단이 옳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막스는 이런 사고방식을 2차적 사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차적 사고는 이런 겁니다. 좋은 회사니까 주식을 사자.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하지만 2차적 사고는 이런 거라는 거죠. 좋은 회사긴 하지만 모두가 이 회사를 과대평가하고 있어. 그 말인즉 이 회사가 고평가되어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다면 팔아야겠죠. 또 다른 1차적 사고는 경제 성장은 둔화되고 있고 물가는 계속해서 상승할 전망이니까 주식을 팔자. 안 좋게 보는 거죠. 이게 1차적 사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게 1차적 사고고 2차적 사고는 모두가 다 전망이 어둡다고 생각을 하지만 모두가 패닉해서 주식을 팔고 있죠 이미.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저평가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자. 이게 2차적 사고입니다. 남들과는 다르면서도 더 옳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옳을지 안 옳을지는 결과가 나와봐야 알지만 일단 다르면서 옳다고 생각하는 판단을 내려야지 평균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남들과 다른 예측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다 주식이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주식을 사고 실제로 주식 올라갈 때 혼자서 주식이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는 생물은 무리 생활을 하는 동물이고 그래서 군중심리라는 것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남들과 다른 예측을 하기가 기본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또 게다가 그 예측이 정확하기도 어렵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한다 해도 실제로 모든 사람들의 주식을 살 때 혼자 주식을 팔고 현금을 보유하는 것은 실제로 행동하는 것은 더 어렵다는 게 바로 막스의 말입니다. 한마디로 남들과 다르면서도 옳은 생각을 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2차적 사고라는 것이 힘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들과는 다르면서도 옳다고 생각했던 그 나의 판단이 틀려버리면은 나 혼자 틀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손실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남들과는 다르면서도 옳다고 생각하는 판단을 했을 때 결과가 내한테 좋게 나타났을 때는 평균 이상의 성과를 보장해주죠. 근데 내 생각과 다르게 한다면은 평균 이하의 성과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투자자로서 지향해야 할 목표는 심층적으로 생각을 하고 2차적 사고를 하도록 노력하는 게 바로 좋은 투자자가 되는 그런 방법이라고 막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장은 시장의 효율성을 이해하라입니다. 시장에 지금 나와 있는 모든 호가들, 가격들은
이미 내재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격이 잘못 매겨진 거를 찾아내서 수익을 내기는 어렵다,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효율적 시장 가설이죠. 이 효율적 시장 가설 가치 투자자들은 믿지 않는 그런 이론입니다. 왜냐하면 가치 투자자들은 시장에는 잘못 매겨진 가격이 있을 수가 있고, 원래는 가치가 100달러여야 되는데 현재 50달러에 거래되고 있는 그런 주식들이 분명히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 주식들을 찾아서 사는 게 이 가치 투자자들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버핏, 하워드 막스 이런 사람들도 다 그런 사람들인 거죠. 막스가 말하는 것도 역시 시장의 견해가 꼭 맞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가 좀 작은데요, 이 닷컴 버블 당시에 이 주가의 그래프입니다. 미국 나스닥의 그래프입니다. 이 엄청나게 올랐다가 훅 빠지는 이 하루 상간에 가치가 그만큼 많이 변했을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시장에서 거래하는 사람들의 심리였습니다. 2001년 1월에 야후 주가는 237달러였습니다. 근데 채 1년이 안 된 2001년 11월에 야후 주가는 11달러로 폭락했습니다. 이렇게 가치가 많이 차이가 났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 경우에 237달러가 맞든지 11달러가 맞든지 둘 중에 하나만 맞아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 두 가격 중 하나는 틀렸다는 겁니다. 시장이 항상 정확하게 가격을 매기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사실 시장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쓸모없는 것은 또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자산군들은 매우 효율적으로 가격을 형성하고 거래가 되고 있죠. 그 근거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시장에는 열심히 노력하는 많은 투자자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모든 정보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옛날과는 다르게 모든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투자자들은 모든 자산을 매수도 할 수 있고 매도도 할 수 있고 공매도도 할 수 있다라는 가정에서 보면은 시장이 자산에 매겨놓은 가격들이 매우 효율적이라고 가정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한다면은. 근데 여기에서 몇 가지 조금 의심스러운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투자자들이 매우 현명하고 객관적이며 투자에 필요한 지식을 갖추고 있다. 바로 이 대목에서 객관성이라는 것이 조금 모호한 그런 표현입니다. 사람들의 심리라는 것은 항상 바뀌고 어떨 때는 공포에 휩싸였다가 어쩔 때는 탐욕에 휩싸였다가 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해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벌거나 돈을 엄청나게 잃거나 이럴 때 객관성을 유지하고 거래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내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야후의 주가가 237달러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사고 거기서 돈을 번다면은 내 객관성을 유지를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사람의 심리가 작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객관성이라는 부분, 이것 때문에 시장이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것도 있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자산을 대상으로 매수, 매도, 공매도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매도만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매수만 하고 공매도는 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주로 기관 투자자들을 봐도 전공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주식을 하는 사람, 채권을 하는 사람. 이런 경우에 소수가 거래하는 시장 자산군에서는 시장에서 가격 발견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객관성이라는 부분입니다. 사람의 심리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객관성을 유지를 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시장에서 가격이 잘못 매겨질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시장에서 가격이 잘못 매겨질 수 있다라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버핏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100달러짜리 지폐를 50달러에 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 개념을 듣자마자 이해를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아주 오랜 시간 노력을 해도 그 개념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버핏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개념을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가치 투자라든지 앞으로 모든 하는 투자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효율적 시장 가설은 틀렸습니다. 그 말은 시장은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왜 비효율적이고 기회가 있는가? 저가 매수의 기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해보고 그 자산군을 사야 된다는 거죠. 내 생각에는 100달러의 가치가 있는 자산인데, 주식인데 현재 50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다면은 어떤 요소가 이 100달러짜리 주식을 50달러로 눌러놓고 있는가? 그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겠죠. 단기적인 어떤 거시 경제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고 대주주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 내용이 뭔지 알아보고 그게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나서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이 50달러에 이 주식을 파는 사람들보다 정말로 내가 그 주식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는가? 이렇게 자문을 해봐야 되죠. 그 회사가 정말로 100달러짜리 주식이라면은 왜 다른 누군가 이미 50달러에서 사고 있지 않은가? 이런 질문들이죠. 막스는 이런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과 학생이 제자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10달러짜리 지폐가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가 교수님한테 물어보죠. 지금 땅에 떨어져 있는 저 지폐가 10달러짜리 지폐가 아닌가요? 이렇게 제자가 물어보니까 교수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럴 리가 없지. 10달러짜리 지폐라면은 이미 누군가 집어가지 않았겠나.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교수는 자리를 떠나고 이 제자는 10달러를 주어서 맥주를 사 먹겠죠. 여기 이 교수님이 학교에서 효율적 시장 가설을 가르치는 그런 교수님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우리 같은 투자자들한테 기회가 많이 생기겠죠. 제가 계속 여러 영상에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버핏의 말이 이건데요. 모든 해양 운수업자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사업을 하기가 훨씬 수월할 거다.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시장에서 모든 가격과 가치가 일치하다는 생각을 가진 그런 투자자들을 대입하면 딱 맞겠죠. 자, 이 장에서 가치와 가격이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가치란 무엇인가? 3장. 이 시장에서 가장 오래되고 단순한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거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가치를 알아야겠죠. 적정 가치를 알아야 될 겁니다. 자, 가치를 알기 위해서 분석을 해야 되겠죠. 막스가 말하는 분석에는 두 가지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기술적 분석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데이 트레이더들, 차트를 보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 이런 게 바로 기술적 분석입니다. 막스는 이 기술적 분석 자체에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지난 10일 동안 올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내일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지난 10일은 그냥 과거일 뿐이고 앞으로는 또 다른 새로운 미래이기 때문이죠. 또 매일 매수 매도를 하는 데이 트레이더들은 하루를 넘겨서 보유하는 법이 거의 없죠. 장이 끝난 상황에서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모른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데이 트레이더들의 거래 방식이 막스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사실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당일치기 거래자들은 이렇게 거래를 합니다. 어떤 A라는 주식을 10달러에 사서 11달러에 팝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그 똑같은 A라는 주식을 24달러에 사서 25달러에 팔아치웁니다. 또 굉장히 성공적인 거래를 했죠. 또 일주일 뒤에 똑같은 A라는 주식을 39달러에 사서 40달러에 팝니다. 이 거래가, 이런 투자 방식이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막스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거래에서 이상한 점, 실수를 발견하지 못한 투자자라면 이 책을 더 이상 읽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팔았던 이 40달러가 적정 가치라고 얘기를 해보죠. 그러면 10달러에 샀으면 40달러까지 제 가격을 찾아갈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10달러에 샀다가 11달러에 팔고 24달러에 사서 25달러에 팔고 39달러에 사서 40달러에 팔면은 매매 비용만 많이 발생하고 수익은 훨씬 적다는 거죠.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사람이라면은 40달러가 될 때까지 그냥 기다리기만 했으면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술적 분석은 다루질 않습니다.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기본적 분석을 봐야겠죠. 기본적 분석에는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치 투자와 성장 투자입니다. 가치 투자는 현재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겁니다. 가격이 현재의 내재 가치보다 쌀 때 사는 거죠. 기업이 현재의 가치 대비 저가로 거래되고 있을 때 매수를 하는 게 바로 가치 투자입니다. 성장 투자는 미래의 가치가 빠르게 상승할 주식을 찾는 게 바로 성장 투자입니다. 현재보다는 미래의 잠재력에 집중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 가치 투자를 할 때도 이 현재 가치를 구하려면은 미래에 대한 견해가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미래에 이 회사가 어느 정도 수익이 날 것인가 정도는 파악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내년부터 이 회사가 매출이 0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회사에는 투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미래에 대한 매출에 대한 견해도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투자는 기본적으로 미래를 다룰 수밖에 없다. 두 투자 방식 모두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해야 된다. 미래에 대한 견해가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래를 아는 것이 현재를 아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어렵죠. 대신에 성장 투자가 성공했을 때는 미래에 대한 나의 견해가 맞았을 때는 훨씬 더 드라마틱한 폭발적인 그런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워드 막스가 이 책이 추구하는 것은 현재 가치고 이 책은 그런 드라마틱한 주가 상승보다 지속성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하워드 막스는 가치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막스의 의견에 동의를 해서 가치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가치 투자를 하는데 40달러라고 생각되는 어떤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현재 10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식을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무조건 돈을 벌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왜 그렇지 않은가 하면은 시기를 맞추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 회사의 가치가 40달러라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그 가격이 10달러라는 가격이 언제 가치에 정확하게 달라붙을지 수렴이 될지 그 시기는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아주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5년, 10년 또는 내 생전에 그 주식은 제대로 된 가치를 찾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투자 격언 중에서 그런 말이 있는데요. 시대를 너무 앞서 나가면은 오히려 이를 그르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지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을 버텨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40달러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도
1년, 2년, 3년, 4년 동안 계속 10달러에 거래된다면은 내가 뭔가 잘못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틀린 건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80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주식을 60달러에 샀는데 50달러로 떨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60달러에 좋았던 물건이라면 50달러라면 더 좋겠죠. 40달러라면 더 좋을 겁니다. 30달러라면 훨씬 더 좋겠죠. 수익 확률은 더 올라가고 위험은 더 낮아지기 때문이죠. 물론 여기에는 60달러라는 그 내재 가치가 정확하게 맞아야 된다는 그런 전제가 필요하긴 합니다. 내 전제가 옳고 나의 계산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해도 자꾸 주식의 가격이 더 떨어지면은 결국 내가 잘못 보고 시장이 제대로 보고 있는 건 아닐까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막스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치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내재 가치에 대한 자신만의 견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견해를 고수하고 하락이 발생하더라도 그 견해대로 더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그 견해가 옳은 것이어야겠죠. 이 세 가지가 다 맞아 떨어져야지 이 가치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4장도 역시 가격과 가치의 연장선상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4장 가격과 가치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라. 3장에서 말했다시피 이 가치와 가격의 관계를 제대로 아는 것이 이 성공 투자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에 나오는 막스의 메모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비싸게 매입하고도 나쁜 투자는 아닐 만큼 좋은 자산은 없으며 충분히 싸게 매입하고도 좋은 투자가 아닐 만큼 나쁜 자산은 없다. 자산은 가격이 적당할 때만 매력적일 수 있는 것이다. 2003년에 쓰여진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메모에 나온 그런 내용입니다. 이 좋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이 가격이라는 거죠. 비싸고 싼 거. 아무리 이 회사가 사회적으로 평판이 안 좋고 쓰레기 같은 짓을 하고 부채가 심각해도 그런 것을 다 감안하더라도 주가가 너무 싸다면은 그 회사를 사는 것은 좋은 주식 투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반대로 엄청나게 좋은 회사가 있다고 해보죠. 전기차도 만들고 로봇도 만들고 자율주행도 하고 인공위성도 쏘고 에너지 사업도 하는 회사가 있다고 해보죠. 엄청나게 좋은 회사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또 좋은 투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회사가 아주 쌀 때 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무 비싸게 매입하고도 나쁜 투자는 아닐 만큼 좋은 자산은 없다. 아무리 좋은 자산이라도 너무 비싸게 사면은 나쁜 투자가 된다는 거죠. 또 다른 메모도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의 철학이 좋아서라거나 사업이 좋아서 주식을 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합리적인 가격에 사야만 한다. 2000년 1월 3일 메모 버블닷컴이라는 메모의 내용이었습니다. 버블이 한창 일어나고 있을 때겠죠. 2000년이면 버블닷컴 당시에 인터넷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너무 비쌌다는 거죠. 사업이 너무 좋긴 하지만은 합리적인 가격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때 당시에. 이 책과 하워드 막스가 주장하는 것은 가격이 적당할 때만 매력적인 투자가 된다고, 성공적인 투자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가격에는 어떤 요소들이 영향을 미칠까요? 첫 번째가 심리고 두 번째가 기술입니다. 기술적인 요인은 가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요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진콜 같은 게 되겠죠. 가치는 변하지 않았는데 어떤 시스템상 자금 흐름이 꼬이면서 강제적으로 팔아야 할 때 이것은 가치가 변한 게 아닙니다. 가치가 변한 게 아닌데 강제적으로 팔아야 된다면 뭐를 의미할까요? 굉장히 좋은 가격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막스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언하건대 강제로 매각해야 하는 사람으로부터 매수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가치는 변하지 않았는데 싸게 팔기 때문이죠. 이런 거래가 있다면 우리는 눈여겨봐야겠죠. 두 번째는 심리입니다. 투자자들의 심리죠. 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심리에 얽매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해도 다른 투자자들의 심리를 압박하는 그 요인이 나의 심리 역시 압박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팔 때 안 팔기란 쉽지 않죠. 사기란 더 어렵습니다. 이 투자자들의 심리는 어떤 식으로 움직일까요? 투자자들이 이 탐욕이라는 심리에 휩싸이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버블이 생기는 과정, 이 투자자들이 탐욕에 빠지는 과정을 보면은 모든 거품은 다 진실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작은 진실로부터 시작이 되죠. 예를 들어서 17세기 네덜란드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튤립은 아름답고 귀하다. 이런 작은 진실로부터 엄청난 튤립 투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는 이런 작은 진실이 퍼졌죠. 인터넷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 그리고 2006년, 2007년에는 이런 진실이 퍼졌습니다. 부동산은 계속 상승할 것이며 우리에겐 살 집이 필요하다. 이 세 사례 모두 작은 진실로부터 시작해서 작은 진실이 엄청난 버블을 만들고 탐욕으로 변하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그런 사례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러 갔는데 어제보다 가격이 비싸졌다면 사람들은 그 가격이 오른 물건을 사기 싫어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투자에서는 사람들이 가격이 오를수록 더 사고 싶어 합니다. 문제가 거기서 발생을 하죠. 가격이 올랐는데 더 사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매력적인 회사이긴 하지만 그 매력적인 회사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매력적인
회사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매력적인 주식을 사야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 때문에 버블이 발생을 하고 거품이 터졌을 때 실제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죠. 그래서 막스는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매력적인 주식을 사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막스는 우리가 저가 매수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저가 매수라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가 이 가치를 잘못 평가할 수도 있고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는 어떤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 같은 것을 투자해보면은 정말 많은 사건이 발생을 하죠. 좋은 쪽으로든 안 좋은 쪽으로든 말이죠. 내가 현재 생각했던 것 그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일이 발생을 합니다. 테슬라를 투자를 할 때 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하고 정부에서 일하게 될 줄은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 변수들이 가치를 하락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저가 매수라는 것이 가치 투자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가치보다 싸게 사려고 노력을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막스는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